두 가지 브리핑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 관련된 브리핑 하고요. 두 번째는 정상 통화 관련해서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한 부분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주력 업종별 경쟁력 진단 및 향후 대응에 대한 경제성장 수석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주력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석유화학, 철강, 2차 전지 등의 기간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이 정체되거나 행정집행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게 하도록 강력한 주문을 했습니다.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기획보좌관실에서는 지방 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예산 배분이 지방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이 보고됐습니다. 이에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지방정부의 정책기획 역량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검토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현장 간담회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설치와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 의심 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R&D 성과가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편의주의적인 체계가 아닌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언급했던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 민원 처리 과정이 일원화되어 행정 소모를 줄일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센터 등을 현실화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라 주문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라며 재차 당부했습니다. 한국 나토 사무총장 통화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마크 루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한국 나토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루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통령님을 뵙지 못해 아쉬웠으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헤이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한국 나토 간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상호 운용성 증진 및 한국의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가자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루터 사무총장은 서울시 명예시민으로서 대통령님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기원한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하기로 희망한 바,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환영을 표하며 루터 사무총장이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 답하였습니다. 네, 브리핑은 마치고요. KTV를 제외한 영상 조금 정리한 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OBS 최한성입니다. 좀 네. 전에 언급하신 거에 SK텔레콤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내일 정부 입장이 발표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규칙 사유로 인해서 피해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님께서 그렇다면 이걸 SK텔레콤의 규칙 사유로 좀 보고 계시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정부 아무래도 위약금을 회사 측에서 물어야 된다고 좀 여기에 입장에 힘을 실으신 걸로 봐야 되는지 일단 첫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미 무역 협상 관련해서 다음 주 이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미국 측에서 우리 온풀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원 의원들이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해서 좀 문제,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아마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입장이 좀 확고하신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국익 차원, 국익 관점에서 저희가 협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면은 입장을 좀 선회하실 수도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SKT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이용객의 그 위약금의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 해지 이용객의 위약금 면제 사유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은 국민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 이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그래서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이 SKT 이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특히 계약 해지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될 듯합니다. 두 번째 FTA 관련해서는 지금 다양한 채널과, 그리고 한편으로 외교안보 채널, 그리고 외교부 다양한 채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FTA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아까 오전에 저희 기자회견에서도 이 얘기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대답으로 저는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머니투데이 이영광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대통령께서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 정치되지 않도록 강력한 주문하셨다. 전에도 한번 식약처 말씀 주시면서 칸막이 말씀 주신 적이 있어서 이번엔 어떤 맥락인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공개된 모두 발언 보면 의료대란 문제를 가능하면 해답이 있을지 찾아보겠다고 해서 주목했는데, 관련 내용도 혹시 회의 때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첫 번째 부처 간 칸막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산불이 났을 때에도 농림부 거기에 산림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해결할 때, 혹은 군용 헬기를 동원해서 훨씬 더 산불 진압에 더 효과를 발휘한다면 국방부 협업 체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그때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이 말씀도
가령 뭐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과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서로 부딪혀서 되려 국익에 손해가 난다라고 할 때에는 국익이 가장 중심이 되는 관점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은 혹시나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뒷얘기를 할 수 있을 때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해요. 의정 갈등 부분은 오늘 그 대수보 회의에서 제가 나온 얘기를 거의 다 말씀을 항목은 드린 셈이라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올라가서 얘기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전에 그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가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오늘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도 좀 논의가 더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그 맛보기 발언이 파장이 굉장히 큰데, 그리고 시장에서는 LTV 강화나 아니면 전세 대출에 DSR까지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수보 회의 같은 경우에 미리 준비된 안건으로 하고요. 조금 제가 성격을 설명을 해보자면 특히 회의 과정, 국무회의 과정이라던가 내지는 저희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 번쯤 대통령께서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속도감 있게 해결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대안들을 하나씩 마련해서 속도감 있는 해결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또 논의가 되면 다음 대수보 회의에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늘은 다뤄지진 않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까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맛보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식의 보고가 있는지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듯하고요. 여튼 아까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러나 제가 확실히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세금을 통한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계속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정책 및 경제 그리고 부처에서도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네. 네, 대변인 그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인데요. 네. 그 이제 국회에서 빠르면 내일 정도는 이제 추경안이 좀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뭐 대통령께서 오늘 회의에서 집행 준비라든지 좀 당부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예전에 이제 그 저희 면직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오늘이 공시송달 마감일인데 관련된 조치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번째 공시송달은 저희가 연락이나 유선 연락이나 혹은 이메일을 통한 어떤 무선 연락 등을 통해서 잘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가 어쨌는지는 제가 조금 더 총무비서관 쪽에서 알아봐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서 증액이 된다라고 하면은 차후 순서는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얘기들은 이제 국무회의에서 증액된 예산과 관련된 논의들이 오가야 될 그런 절차적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대변인 매일경제 성순입니다. 네.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님 인준안이 네.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제가하셨는지 아니면 오늘 안에 좀 제가가 이루어질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네. 제가가 좀 이루어졌다면 네. 오늘 수보회에서 관련된 말씀 같은 것도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그 대통령님 공개 일정 및 지금은 밝힐 수 있는 비공개 일정까지 다 정상 통화까지 하면은 결제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결제가 되고 되면 제가 바로 이제 공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한 줄짜리라도 공지를 하는 걸로 방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채널A 홍지은입니다. 그 앞서 모두 발언에서 얘기하셨던 민원 처리 과정의 일원화,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원스톱 처리 센터를 현실화하라는 거는 이제 권익위 산하에 그 센터를 설치하라는 얘기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민원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국민권익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이 가진 좀 억울한 사정에 가까운 민원들에 가깝죠. 국민권익위에서 그 모으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가 지금 경청수석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민원의 카테고리 내지는 범주를 좀 나눠서 파일링해서 보자라는 게 대통령의 말씀이시고 이게 왜 파일링을 하느냐면 계속 똑같은 게 쌓이는데 해결되지 않고 뱅뱅 도는 민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빠른 대답을 하고 빠른 해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경청수석실에 그것을 카테고리화하고 파일링하는 것을 주문해 놓은 상태이고요. 두 번째 말한 이 민원 원스톱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불편들 있잖아요. 가령 서류 하나 떼려면 동사무소도 갔다가 어떨 때는 법무부서도 다시 로그인해가지고 받아야 되고 이를테면 뭐 가족관계 증명서는 어디서 떼고 뭐 등기는 어디서 떼고 이런 일반적인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민원 해결의 장소가 원스톱화 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상 요거는 저희가 또 부처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 산업적으로도 많은 불편들을 초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허가 과정에서 뭐 제가 알기로 이제 문화예술계 통해서 뮤직비디오 하나를 한강에서 찍으려고 해도 뭐 한강관리 쪽에서 허가받고 서울시 허가받고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수요자 입장에서 한 군데서 좀 원스톱으로 이런 인허가 과정 내지는 개인의 민원 서류 떼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수석실에서 어떻게 뭐 분담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어느 부서와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대변인님 뉴시스 김용록입니다. 네. 타운홀 미팅 관련 질문이 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주에서 했을 때는 이제 네. 군 공항 이전이라는 큰 현안 하나를 네. 중심에 두고 조정하는 과정이 메인이었던 이거 것. 혹시 엠바고 아닌가요? 이거 이미 보도 자료가 즉시자로 나가서. 즉시로 나왔나요? 네네네네. 그거 확인하느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군공항 이전 조정하는 과정이 메인이었는데 오늘 나눠주신 보도 자료에는 이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과학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적어주셔서 그래서 큰 지역 현안 조정하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 지난번 광주 타운홀 미팅과 내일 대전 타운홀 미팅은 진행 방식에서 차이점이 있는 건지 하나 여쭙고요. 그리고 충청 지역에서도 이제 충청 권역 내는 아니지만 부산과 권역 간 문제지만 지금 세종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정책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충청 지역 광역 단체장들이 다 참석하시는지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타운홀 미팅이 지금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지역에서 타운홀 미팅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는지 여쭙습니다. 네, 첫 번째 그 R&D가 가진 상징성과 내일 가는 지역과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를테면 소상공인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민생 어려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느 지역을 방불 하고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함께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자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령 광주 공공항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의 어떤 이해관계나 혹은 또 그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도 서로 엇갈린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장께서 이제 전면에 나섰지만 내일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R&D 분야는 좀 연구자들 내지는 R&D를 수요하는 계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참석 여부는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조금의 무게 중심은 좀 다른 타운홀 미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해수부 이전 같은 경우도 내일 김경록 기자 가셔서 민원 내고 한번 질문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런 주제를 한정하고 가는 건 아니라 가서 내일 오시는 분들이 또 그런 만약에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은 이제 주제는 좀 R&D 관련된 얘기, 소상공인 관련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저 한겨레 신영철이라고 합니다. 네. 외교안보 관련 질문인데 혹시 네. 지금
그대로 해도 될까요? 질문 어떤 질문을? 그 루비오 무산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랑 네.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못 오는데 한미 정상회담 조율하는 거랑 큰 연관이 없을지, 그리고 네. 류진숭 아주 국장이 어제 외교부 장관이랑 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정부한테 전승절 공식 초청을 했는지 이 세 개가 궁금합니다. 네. 뭐 케인 의장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좀 엮어서 말씀드리자면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나 뭐 혹은 케인 의장, 합참 의장 뭐 다 관련해서 아직까지 지금 가장 고위급 인사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러나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하신 전승절 문제 역시도 어쨌든 그 지속적인 관계와 그리고 그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아직 정해진 입장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들을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